자, 봅시다. 이 확률의 우리가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라고 하잖아. 그치? 확률 하면은 우리가 뭐라고 배우냐면 확률은 전체 경우 중에 원하는 경우라고 하잖아. 전체 경우 중에 원하는 경우. 근데 선생님은 이 얘기를 하고 싶어. 단원을 좀 크게 보면 확률을 배우는 이유는 가능성을 보는 건데 이게 상대적인 개념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통계랑 연결된다는 소리거든. 상대적으로 이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이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이렇게 물어봐.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중학교 때는 통계 시간에 뭐라고 배우냐면 도수분포표 이런 말을 쓰잖아. 근데 이제는 도수분포표는 말을 쓰지 않고 이걸 각각이 나올 가능성들이 어떻게 되냐. 전체 가능성은 당연히 얼마일까? 1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나중에 확률 분포표라는 말을 써. 그래서 확률을 배우는데 전체 경우 중에 원하는 경우다. 선생님이 이게 가장 기본적인 확률의 설명이라고 생각은 들거든. 근데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어려워. 자 봐. 선생님이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고 설명을 할게. 자, 읽어봅시다. 경우의 수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확률을 구하자는 가정이므로 용어를 정리하고 이해하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하나 있어. 선생님 어릴 때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이 용어들을 설명하면서 시행, 표본공간, 사건, 근원사건, 전사건, 공사건, 합사건, 배반사건 이런 말들이 있잖아. 이런 말들이 있는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이 확률을 설명할 때 집합의 개념으로 설명한다는 거야. 그치? 왜 집합의 개념으로 설명을 할까? 이거지. 이거 왜 집합으로 설명할까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조금 이따가 하기로 하고 일단은 용어에 대해서 좀 봐보자고. 시행했다, 뭐 동전을 던졌다 이런 거지, 그지? 표본공간 전체 나올 수 있는 전체를 말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어떤 시행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들의 집합. 그 다음에 사건, 근원사건, 전사건, 곡사건, 합사건, 배반사건, 여사건 이거의 용어를 모르진 않을 거야. 내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한국말하고 수학적 용어하고 매치가 잘 된다, 잘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 이런 용어들이 이상하게 한국말하고 매치가 잘 돼. 그래서 선생님이 크게 여기에 대해서 오래 설명하진 않을 거야. 근데 학생들이 헷갈리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배반사건이야. 그래서 선생님 밑에 써놨지. 배반사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한다. 그래서 선생님이 첫 번째 설명할 거는 배반사건이야. 자, 집합의 개념으로 설명해요. 갑니다. 배반사건이란 내가 시행을 하는 데 있어서 집합으로 설명한대. 어떤 A라는 사건하고 B라는 사건하고 동시에 절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말해. 생각을 잘 해봐.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내가 동전을 던졌어. 그지? 그래서 홀수가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자 그랬어. 2가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하자 그랬어. 그럼 얘랑 얘는 절대로 같이 일어날 수 없지. 그치? 절대로 같이 일어날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그냥 배반사건 하면 어떤 하나의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나의 사건. 2개 이상의 사건이 있는데 걔네들이 동시에 발생하지 않을 때 그 두 사건을 배반사건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설명하면 누가 몰라. 그래서 A 교집합 B는 공집합이고 원소의 개수는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일어날 확률을 쓸 때는 가능성 이렇게 써. P 써. P 파서 뭐 맞나? 파서 하여튼 그치. 이게 빵이다. 얘는 개고 얘는 빵 0이다. 뭐 이런 말이지. 뭐 이렇게 쓰겠지. 근데 선생님 배반사건 교집합이 없어요. 배반사건 교집합이 없어요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배반사건을 구체적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두 개의 사건을 펼쳤을 때 두 사건이 우연히 공집합인 걸 말하는 게 아니야.
두 사건이 우연히 공집합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자, 내가 주사위 두 개가 있어. 두 개를 툭 던졌어. 그러면은 얘 1, 2, 3, 4, 5, 6 나오고 얘 1, 2, 3, 4, 5, 6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두 개를 탁 던졌을 때 배반 사건이라 그러면 얘는 3 나오고 얘는 6 나올 때는 배반 사건이고, 얘가 3 나오고 얘가 3 나오면 배반 사건이 아니네요. 그때그때 달라? 아니라고. 배반 사건이라고 짓는 때는 내가 그때그때 다른 게 아니라 확실히 무조건 겹치는 게 없어야 돼. 그러면 내가 이 말을 어떻게 설명하는 걸 좋아하냐면, 어떤 두 사건이 배반 사건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이 두 사건은 일부러라도 피해야 돼. 일부러라도 피해야 돼. 선생님이 좋아하는 설명 중에 하나가 이거야. 자, 봐. 우리가 중국집을 갔어. 메뉴가 3가지가 있어. 짜장면, 짬뽕, 또 뭐 있지? 볶음밥. 비싼 거 말고 비슷한 거 하자. 3가지가 있어. 그 3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를 내가 재민이하고 밥을 먹으러 갔단 말이야. 야, 너 뭐 먹을래? 라고 물어보면 재민이가 볶음밥 먹는데, 나도 볶음밥 먹으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각자 먹고 싶은 걸 선택하는 사람이야. 그럼 각자 먹고 싶은 걸 선택하다 보면 같은 게 선택될 수도 있고 다른 게 선택될 수도 있지. 다시 해볼까? 너 뭐 먹을래? 짜장면. 나는 짬뽕 먹을 건데. 우리 다른 거 선택됐지. 그럼 이게 배반 사건인가?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 배반 사건이면 이렇게 얘기해. 자, 배반 사건이야. 너 뭐 먹을래? 탕수육. 이씨, 장난하지 말고. 짜장면, 짬뽕, 볶음밥밖에 없어. 뭐 먹을래? 짬뽕 먹는다 그랬어. 그러면 내가 우리 배반 사건 하기로 했잖아. 그럼 나 원래 짬뽕 먹으려고 그랬거든. 근데 나는 무조건 짬뽕을 피해가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우리 배반 사건이어야 되니까. 그러면 자, 두 사건이 배반 사건이야. 얘네들은 서로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 서진아? 관련이 없다. 애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 봐봐. 배반 사건이면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관련이 없다고 얘기한, 이게 너희들이 생각한 오류라고. 봐봐.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배반 사건이면 일부러라도 피한다 그랬지. 자, 이 두 사건은 서로 연관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일부러라도 피해가야 돼. 눈치 봐야 돼. 그러니까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연관이 있다. 두 사건이 연관이 있다. 없다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사건이 연관이 없어. 내가 메뉴를 시키는 거와 재민이가 메뉴를 시키는 게 서로 연관성이 없어. 그러면 재민이랑 나랑 메뉴를 시키는 방법은 서로 뭐라고 불러? 립이라고 불러. 그럼 얘는 뭐라고 부를까? 서로 종속되었다고 불러. 그러니까 우리는 용어를 얘기할 때 독립과 종속만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지, 이런 것들은 반대되는 개념이, 공사건과 독립사건 아무 상관없어. 잘 봐. 독립이라고 해보자. 두 사건이 독립이야. 자, A, B가 독립이야. 선생님이 쉽게 설명한다 그랬지. 메뉴 시키는 거다, 메뉴 시키는 거. 그러면 재민이랑 나랑 공통 메뉴를 시키는 게 있을 수도 있어, 없어? 그지? 이게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할 수도 있어. 같은 메뉴 시킬 수도 있어. 근데 재민이랑 나랑 같은 메뉴 안 시킬 수도 있어. 그지? 그러니까 독립이면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이렇게 되는 거야. 종속이면 그 무조건 어떻게 돼야 돼? 무조건 0이 돼야 된다, 이 소리야. 어렵지 않지? 넘어갈게요.
자, 여사건과 배반사건은 헷갈리면 안 되죠. 여사건도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고 배반사건도 서로 반대되는 개념인데 차이는 이거죠. 전체를 기준으로 A를 뺀 나머지를 여사건이라고 불러. 얘를 여사건이라고 불러. 그러면은 A와 여사건인 A 여집합은 서로 종속이다 아니다? 아니, 서로 배반이다 아니다? 배반이다, 그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할까? 여사건이면 배반이다. 맞아, 틀려? 맞지. 그렇다고 해서 배반이라고 여사건일까? 그지? 배반인데 이거 B도 배반 사건이잖아. 그치? 배반이라고 전부 다 A의 여사건은 아닌 거야. 그럼 이게 필요 충분히 조건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배반 사건과 여사건이 필요 충분히 조건 되려면 배반 사건하고 여사건이 필요 충분 조건 되고 싶어. 어떻게 돼야지? 집합 안에 A랑 B가 꽉 차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꽉 차 있어야지. A 아니면 B. C가 나올 팀이 없어야 돼. 그래야 얘네들은 여사건 관계이기도 하고 얘네들은 배반 사건 관계이기도 합니다. 네, 이해되시죠? 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 쭉 읽어보세요. 네, 이런 거죠. 이런 거죠. 우리는 요거만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봐봐. 통계적 확률이 CA의 수라고 해. CA의 수가 증가할수록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 자, 내가 이거를 어릴 때 책상에 앉아서 뭔 소리지 하고 되게 고민 많이 했거든. 근데 이거는 별로 고민할 가치가 없었던 것 같아. 봐봐. 그렇지, 큰 수의 법칙이라도 하지. 예영아, 동전 던지면 앞면 나올 확률 얼마야? 2분의 1이라고 했어. 얘가 2분의 1이라고 했어. 잘 봐. 동전을 던졌어. 앞면. 동전을 또 던졌어. 앞면. 세 번째 동전 던졌어. 또 앞면. 네 번째 동전 던졌어. 또 앞면. 자, 네 개의 동전을 던졌어. 앞면이 나올 확률 얼마? 지금 얼마? 1이지. 무조건 앞면만 나오잖아. 얘가 앞면 나올 확률 얼마라 그랬어? 2분의 1이라 그랬는데 내가 한 거는 뭐야? 그냥 1이지. 무조건 앞면 나오잖아. 근데 아마 이런 걸 내가 지금 4번 던져서 4번 다 앞면 나왔다고 이거 동전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지. 그치? 동전 이상하게 생겼을 수도 있잖아. 그지? 근데 정상적인 동전이라면 우리가 얘를 4번 던져서 4번 다 나올 수도 있지만 한 50번쯤 던지면 뒷면이 점점 쌓여가면서 확률이 점점 얼마에 가까워질까? 2분의 1에 가까워질 거야. 그냥 그런 거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 통계로 대표적인 통계가 그 지배하는 스포츠가 뭐지? 통계가 지배하는 스포츠. 야구. 여러분, 야구를 하면 그 최약체 팀인 NC 아니지. 내가 선생님이 항상 응원했던, 요즘에는 야구를 안 봐서 그런데 우리 하나 이글스, 그치? 우리 하나 유현진 데려와. 막 누구 데려와. 막 김태균 연봉 15억씩 줘. 와, 김태균 홈런 진짜 잘 치지 않아? 안타 잘 치지 않아? 아, 김태균만 믿자 그러지. 근데 통계가 대표하는 스포츠란 말이야. 전체적인 팀의 성적이보다는 개인 성적이 되게 좌우하잖아. 그 개인의 성적이 쌓여서 팀의 성적을 만들고. 그러니까 특별한 선수가 잘한다 그래서 전체적인 팀의 밸런스가 안 나오면 성적이 안 나오지. 그렇지. 그래서 나중에 이런 말이 DTD? DTD 몰라? DTD라고 부르던데. 그게 뭐예요? 다운 투 다운. 그 내려갈 팀은 어차피 내려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초반에 좀 치고 나가도 어차피 내려갈 때는 내려간다 이런 소리지. 그게 통계가 말해줘. 그래서 전체적으로 횟수가 증가하잖아.
그래서 여러분 리그보다 토너먼트가 더 재밌는 거야. 토너먼트가 뭐고 리그가 뭔지는 알아요? 그지? 그래서 토너먼트가 훨씬 재밌어. 토너먼트는 한 번 딱 싸우는 거잖아. 그럼 약체 팀이 강팀 이기면 기쁘잖아. 뭐 이런 거야, 이런 거. 자, 계속 해볼게요. 자, 선생님이 용어를 읽고 있는데 3페이지 여러분 읽어보세요. 3페이지 읽어보세요. 3페이지 읽어보세요. 3페이지 읽습니다, 여러분. 3페이지 열심히 읽습니다. 여러분 3페이지에서 제일 중요한 말 뭐예요? 3페이지에서 제일 중요한 말. 자, 내가 힌트 줄게. 우리 지금 어디까지 읽어야 돼? 일단 어디까지 읽어야 되는 거지? 그 통계적 확률까지 읽어야 돼. 근데 그 통계적 확률까지 읽는 데 있어서 이 위에 있는 말 중에 엄청 중요한 말 있다. 선생님이 칠판을 안 지운 이유도 있어. 아, 비슷한 거의 왔는데. 네? 크게. 그지,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을 때 밑줄 쳐야 돼. 잘 봐. 잘 봐. 네, 보이시죠? 집합으로 설명해요. 여러분, 전체 주머니 안에 흰 공이 있고 검은 공이 있어. 잘 봐. 선생님이 이렇게 할까? 흰 공이 4개가 있고 검은 공이 1개가 있어. 집합은 있잖아. 같은 거를 쓸 때는 2번 쓰지 않는다. 그래서 논란을 잠재우는 출제 기법이 있는데 서로 다른 두근을 갖는지 얘기할 때 선생님 그게 중근일 때도 돼요. 서로 다른 붙었잖아. 이렇게 디테일하게 갈잖아. 그러면은 내가 말을 바꿀게. 2차 방정식이 근이 2개다 이렇게 나와. 그럼 짜증나지. 그게 중근이 포함될지 안 포함될지. 그럼 어떻게 얘기하냐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원소가 2개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은 무조건 다른 근이야, 다른 근. 집합일 때는 집합은 같은 원소를 몇 번 쓰지 않아? 2번 쓰지 않아. 같은 원소를 절대 2번 쓰지 않습니다. 집합은 같은 원소를 절대 2번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내가 주머니 안에 흰 공 4개하고 검은 공 1개가 있는데 이걸 집합으로 표현해. 왜냐면 확률은 집합으로 표현한다며. 집합식으로 표현하잖아. 그럼 봐봐. 집합으로 표현하면 내가 가진 공은 누구랑 누구 있어? 흰 공과 검은 공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 그냥 단순히 이것만 보세요. 이것만 보세요. 이것만 보세요. 이것만 보세요. 흰 공이 나올 확률 얼마? 2분의 1. 검은 공이 나올 확률 2분의 1. 근데 실제는 이렇게 보면 흰 공 나올 확률 얼마? 5분의 1. 흰 공 나올 확률 5분의 4. 검은 공 나올 확률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옛날에는 이 설명을 싫어했거든. 근데 이렇게 설명해야 정상적인 설명이야. 확률에서는 구분이 안 되는 거를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써. 1번 공, 2번 공, 3번 공, 4번 공 이렇게 써. 그래야만 내가 검 이렇게 보여서 우리가 집합으로 확률을 정확히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알았어요? 근원 사건에 나올 확률이 동일할 때. 봐봐. 그냥 이렇게 쓰면 이 근원 사건하고 이 근원 사건이 나올 확률이 동일해? 안 그렇잖아. 흰색이 훨씬 많이 나오잖아. 됐죠? 네, 됐죠? 네. 지금 우리 이제 조건부 확률로 넘어갈 거예요. 조건부 확률로 넘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개인적인